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위 말하는 기획부동산에 관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을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부동산 용어 사전에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야말로 기획된 부동산을 기획해서 추진해서 마케팅을 하는 기법을 우리가 통상 기획부동산이다 하는 이런 용어가 이제 회자되면서 널리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기획부동산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그동안에 야기해 왔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이런 기획부동산이 횡행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거래를 한 결과 피해를 많이 입게 됐다 하는 이런 얘기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위 말하면 모든 기획부동산들이 다 잘못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죠. 어떤 기획부동산은 정말 소액으로 또 좋은 위치에 또 좋은 물건을 이렇게 마케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획부동산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고 또 피해를 보았다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기획부동산은 어떤 것인가 하는 판단 방법 또 판단 기준을 같이 한번 또 이 기획부동산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해 보는 것이 기획부동산에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획부동산은 대부분 그 취급하는 물건이 임야입니다. 물론 지금은 일반 토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많은 기획부동산들이 취급하는 물건은 부동산 물건은 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임야를 그분들이 주로 취급하느냐? 그건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해 보자면 임야는 구입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이 서울 수도권에 서울의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웬만한 수도권의 임야가 비싸다 해도 평당 20-3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임야가 10만 원대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임야를 꼭 고집하느냐? 그건 금방처럼 구조적으로 싸게 매입 비용이 싸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적게 들기 때문에 임야를 취급 대상으로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임야가 좋은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기획부동산은 구조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최소한 4-5배의 4배나 5배의 이익을 남기고 또 아니면 그 10배 가까이 이익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기획부동산을 마케팅할 때 영업활동을 할 때 소액 투자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또 한 100평 정도 예를 들어서 평당 5만 원에 매입해서 100평이면 500만 원이죠. 그럼 만약에 10배를 남기겠다 하면 5천만 원이 될 겁니다. 평당 3만 원짜리라면 10배를 남긴다면 100평에 3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런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이런 여유 자금은
오래 결혼 생활을 해서 아들, 딸들 잘 교육시키고 또 자기 집 한 채 가지고 또 그동안에 아주 절약해서 주부들이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노리려면 싼 임야를 구입해서 그것을 되파는 것이죠. 이것이 구조적으로 기획부동산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구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기획부동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소액 투자를 유도한다. 또 그것이 그들의 목표다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소액 투자자들의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원주에 또는 형성에 내가 1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100평이라면 엄청나게 큰 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보통 서울에 이제 빌라라든지 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해도 100평 정도가 다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한 40평에서 많으면 한 7, 80평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평이라고 해도 아주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더구나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내가 전원 생활로 돌아간다 해도 한 100평에 한 몇십 평, 한 5, 60평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전원주택을 한다 해도 넉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100평 또 3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면 이제 살 수 있는 또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는 것이 이 기획부동산의 판매 구조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런데 100평씩 이 기획부동산의 사업주가 살 수는 없죠. 임야는 대개 수천 평, 또 때로는 많게는 수만 평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몇천 평 단위는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몇천 평 땅을 임야로 구입해서 100평씩으로 쉽게 말해서 매각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기획부동산 사업주나 또는 아니면 소위 말하면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구입을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해서 100평씩 나눠줄 수 있도록 공동 소유 형태로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0명, 40명, 50명, 100명이 된다 해도 그 5,000평 임야에 공동 소유 형태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유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각자 개인에게 100평씩으로 나누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분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유 지분 분할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물론 현물 분할이 여의치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의 그 형상이 이렇게 분할하면 도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분할하는 것이 더 손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현물 분할에 대한 도저히 합의가 공동소유자 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매각을 해서 현금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부동산은 일단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야를 현물 분할하는 그런 분할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분할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분할하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재판장 분할을 합니다. 근데 기획부동산은 이제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장 분할 절차를 밟는 것이죠. 사실상 이 재판장 분할 절차는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이라고 하니까 원고 피고가 나와서
변론을 하고 또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하는 재판을 통해서 하는 분할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재판상 분할을 해서 나중에 나눠줄 것입니다 하면 매수인들이 의심을 하니까 이분들은 미리 가지번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임의로 지분을 이렇게 부여하고 그 지분에 따라서 매수인들에게 안내를 하는 것이죠.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더 깊이 따져보지는 않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이 부동산이 앞으로 그 주변이 개발된다는 개발 호재를 반드시 내세웁니다. 과거에는 은밀한 중에 우리가 정보를, 개발 정보를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하는 이런 방법을 써왔지만 오늘날은 그런 것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언론이나 기왕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땅을 그 개발 예정지 부근에 임야를 사서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다 스크랩을 해서 보여주면서 자, 여기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다.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들도 아주 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케팅하는, 영업하는 그 임야는 개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때로는 따져보는 사람도 생기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임야를 약간의 토목공사를 해서 개발을 흉내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더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거의 그런 개발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들이는 비용이니까 그만큼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로서 때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부근에 개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임야는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항구적으로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는 대한민국의 땅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제 발전이 되고 계속 우리나라는 발전해 가는 과정이니까 때로는 임야도 전부 포함해서 개발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기업부동산은 매수인들이 그렇다면 내가 구입하려는 땅을 현장에 가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거는 은밀한 이런 정보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볼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안 가보고 몇천만 원이지만 투자하려는 사람은 쉽지 않죠. 지금은 가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꼭 가보고 싶다 하면 저희가 안내를 흔쾌히 해드립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내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 부동산에 대한 생각과 또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기꺼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보겠다 하면 우리 정보만 노출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을 내고 현장에 가서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게 될 때는 100만 원 날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늦어도 일주일 안에 아니면 바로 돌려드릴 겁니다.
사실상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내고 이제 현장 답사를 가보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 직원이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임야는 지금 개발 계획도 없고 뭐 그야말로 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또 주변은 아직 뭐 어떤 개발 정보의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실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야에 들어가 봤자 뭐 숲이고 나무뿐이니까 그 임야까지 가지 않고 저 먼 발치에서 내려서 바로 저 산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점이 당신이 매입하게 될 땅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가 보고다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매수 욕구가 떨어집니다.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계약을 유도합니다. 근데 그때 망설이고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제 간부 또 때로는 사장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런 설득조차 안 먹히면 약간의 위협 같은 것도 이제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감언 이설에 속아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부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전체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면 그 이후에 남은 절차는 분할 과정입니다. 근데 분할을 하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분할이 정말 분할 재판을 통해서 자유롭게 뭐 큰 제약 없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구석구석에서 난개반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당초에 매입했을 때에 기대하고 또 현실적인 상황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인프라가 거기에 주거를 할 만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거기서 전원주택을 짓고 띄엄띄엄 이렇게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최근에는 이런 분할 금지 법규가 상당히 여러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또 정책적으로도 함부로 이 분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상당수 이 기획부동산 물건이 분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공유된 상태로서 유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예컨대 100명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할을 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려면 이 100명이 또 매각을 한다라고 해도 1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 제각각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 누가 이 일을 주선하며 이 사람들은 팔고 나면 끝입니다. 중간에 마케팅을 했던 사람들도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휴대폰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립니다. 또 때로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이 있던 그 사무실을 다 옮겨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은 것은 소유자들만 남는 것인데 이 소유자들이 모여서 또 매각이라든지 또 이런 분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항구적으로 이 기획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은 항구적으로 그야말로 땅속 항아리에 돈을 넣어놓은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뭐 차입금을 통해서 이 매수를 했을 경우에 계속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에 줄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매에 나오면 아주 싸서 여러 번 유찰이 돼서 싼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싸다고 또 어떤 분이 낙찰을 받는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 되풀이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기획부동산의 물건들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사실상 이런 현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여러 번 검찰 사건도 되고 또 때로는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또 미디어에서 여러 번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 기획부동산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 기획부동산이 계속 변신을 해간다는 겁니다. 예컨대 임야뿐만 아니라 아예 농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농지를 하면서 그 광고에는 주인이 직접 매각한다. 주인이 직접 매각한다고 해서 가보면 때로는 물론 주인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같이 역시 기획부동산이 같이 동행해서 나와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위장된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행위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평택이 땅이 뜨고 있다. 그러니까 평택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평택 땅값은 비싸죠. 거기는 뭐 1, 20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당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억, 3억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소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억이나 3억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쉽게 말해서 대상으로 해서 영업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평택이 뜨고 평택이 삼성전자가 가고 LG전자가 와서 평택은 앞으로 좋아지는 도시다. 또 계속 땅값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오히려 노리고 이 기획부동산들이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를 해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계속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앞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획부동산이 다 나쁘고 다 잘못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좋은 땅을 잘 매입해서 또 각자 필요한 만큼 잘 나누어서 깔끔하게 투자를 하게 하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상당한 땅값이 오르게 되어서 투자의 수익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은 1000배가 오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저는 아직 그런 걸 부동산을 취급하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1000배가 오르는 땅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땅은 투자로서도 매력이 있는 거죠.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토지라는 가용 토지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야나 이런 땅들이 많고 실제 쓸 수 있는 땅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값은 꾸준히 상승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하고 또 활용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시키는 이런 기획부동산들은 기획부동산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심을 하고 또 여기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이 기획부동산을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획부동산의 그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세종시 부근이다라고 하면 또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부근의 땅인데 이걸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으니까 팝니다. 그런데 땅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100평을 10명을 나누어서 또 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평이 이걸 가지고 10명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의 범위는 10평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10평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세종시에 바로 인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고로 10km,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역시 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 지분, 가지분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분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가 국토 관리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부여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가지분이라는 얘기를 해놓고 나름대로 현혹시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여기 당신은 지금 130-3번지인데 여기 130-2번지, 1번지는 유명인사,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유명인사를 내세워서 그 사람이 한 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기업부동산을 판단하고 빠져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